그렇지? 이런 테스트가 많이 어려운가 봐. 다시가 스프링 노트에 붙인 적이 없어요. 서브가. 응? 자, 네. 뭐 이거요? 부사 아니에요? 아직 다 못했어요? 얼마나 봐봐. 뭐야, 뭐 있어요, 돼? 에이, 아니 데뷔는 먼저 해야지, 자식아. 자, 봅시다. 잠깐만요. 교재 줘야 되는데, 일단 연호 오면 한 번에 주고. 자, 일단 데일리 먼저. 자, 보십시다. 어떤 내용이었나 한번 상기 좀 해보고. 지난번 이제 1, 2번 했었죠. 오늘 그 4.0 트리를요 이제 다 할 생각은 없고 일단 몇 개 질문만 할 거예요. 몇 개 질문만 하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좀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질문 뭐 한 두세 개 요 정도만 해서 마무리하고 요 교재 사용법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이제 그 요약용으로 이제 만드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줄게 지금 연우니까 오늘 따라줄게. 잠깐만요. 자, 서현이. 그다음에 연. 그다음에 은수. 그다음에 상대. 태석이. 그다음에 연우 양한포. 그다음에 윤석. 그다음에 윤재. 건혜. 수민이 안 왔고 그다음에 지민이. 희원이. 요거를 좀 이따가 제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데일리랑 진도 몇 개 하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가? 일단 전통이라는 녀석 그리고 전통이 하나로 사람들을 묶어준다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온 거였죠. 그렇죠? 요약문 완성인데 제가 요약문으로만 지금 문제를 2개 냈거든요. 근데 제가 2개 낸 거에 컨셉이 좀 있어요. 컨셉. 어떤 컨셉이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얘는 강조 구문으로 냈습니다. 강조 구문. 여기 이리스의 강조 구문.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이 이리스 트라디션스 보고 난 다음에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주어 진주어인가 뭐 이렇게 아마 헷갈리신 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물론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를 쓸 때는 요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 있는데 정석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석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요 형용사가 많이 와요. 우리 왜 그런 패턴 있잖아. It is important, it is essential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처럼 대절 이하가 중요하다, 대절 이하가 뭐뭐하다라는 이제 형용사나 명사, 특히 형용사가 많이 온다. 어떤 경우에 가주어, 진주어인 경우에는 알겠죠? 근데 지금 it is traditions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t is that 사이에 명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 강조 구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가까워요. 알겠죠? 여러분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의 특징이 무엇이냐? 잠깐 간략하게 보자면 일반적으로 it is that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가주어진 주어도 이렇게 쓰고 강조구문도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강조구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를 들어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가 나와 있다면요,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를 요 자리에다가 써서 강조하는 거죠, 그쵸? 그쵸? 기존에 있던 녀석에서 한 가지를 뚝 떼갖고 여기다 넣는 거잖아. 나머지를 여기다 짬 처리하는 거고, 맞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요, 이 물결 자리랑 땡땡땡 자리를 합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얘로 복귀되는 거겠죠, 그쵸? 즉 무슨 말이냐? 강조구문 같은 경우는 it is 대 사이에 있는 녀석과 땡땡땡 요 녀석을 합치면요, 하나의 완전한 형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어?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걸 떼서 여기다 넣은 거니까. 근데 두 개를 합쳤더니 뭔가 말이 이상하다. 그럼 이제 다 주어진 줘. 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한다. It is traditions 해갖고 명사형이 나왔어. 그럼 뭐다? 대부분은 강조구문 생각하면 된다. 그럼 강조구문이라는 거는 이 명사를 뚝 뗀 건데 이 명사는 결국 주목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는 주목보 셋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형태가 와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구문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전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결속력을 올려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이거죠.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있게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전통이라는 건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그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다져준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답이 나와 있는 거를 보자면요, 사람들을 깊이 있게 결속시켜준다라는 내용, 이 핵심적인 말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차이를 뛰어넘어서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를 뛰어넘었다는 말은요, 우리 그 문장의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은 어디 갔냐? 여기 올림픽 얘기 나오면서 나와 있잖아. 여기서 뭐 종교적인 차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치워버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뛰어넘는 뭐예요, 깜짝이야. 자,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묶어준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by ing를 써서 뭐를 충족시킨다. 이건 아까도 말했죠.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라는 거겠죠. 그런 이제 belonging, 소속감에 대한 정서적인 욕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사실 뭐 구문적으로 이렇게 어렵거나 한 거는 없는데 딱 하나 이 강조 구문을 여기서 어떤 상황에 쓰는 건가 요것만 알면은 여러분이 아마 자, 뭐가 이렇게 오늘 날아다니고 뭐가 나오고 자, 아무튼간 그래서 이 강조 구문을 쓰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것만 눈치챘으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귀축법. 우리가 이제 뭐 진화법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뭐 추론.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는 추론. 그 제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셜록 홈즈의 추리 방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요 녀석도 이제 이제 이렇게 요약형으로 냈는데, 어이구 나런틸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도치하라는 거예요. 도치. 자, 근데 요거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자, 나런틸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B 어쩌고 저쩌고 A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B 하고 나서야 B로서 A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B 자리와 A 자리에 둘 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절의 형태가 이렇게 절의 형태가 나온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B 자리는 주어 동사로 쓰는 게 맞거든. 근데 A 자리는요 동사 주어 어순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가 아니라 왜 여기를 도치시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도치 구문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꾸는 거냐? 주절의 주어 동사를 바꾸는 거야. 주절의 주어 동사. 지금 until B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뭡니까? 부사절이잖아. 부사절. 그러면 이 부정어에 걸리는 건 뭐예요? 뒤에 나와 있는 A에 해당하는 거야. A에 해당하는 거. 됐어? 따라서 A가 주절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지금 제가 쓴 답을 보면은요, until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거든. 그 뒤를 보면 do we truly understand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여기 도치되어 있는 거 보이죠? 내가 아까 전에 채점하면서 봤는데 물론 다른 부분에서 틀린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기에서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저는 이제 나던틸이라는 구문을 쓰긴 했지만 여러분 주역구는요 이거 도치구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영작에서요. 오케이? 영작에서 좋아한다. 서술형에서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부정어가 나오면은 도치가 발생하는구나. 어디에서? 주절에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주세요. 도치를 시킬 때는요 의문문 쓰듯이 쓰는 거야. 의문문 쓰듯이. 부정어를 이용한 도치구문을 쓸 때요. 부정어를 이용한 도치구문은 어떻게? 의문문 쓰듯이. 알겠죠? 자, 그럼 구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귀추법에 대한 거였는데 귀추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답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답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귀추법을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 제거해갖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던틸이 나왔으니까 이걸 하고 나서야 비로소 블라블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나서야? 귀추법을 사용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에 대한 기반, 증거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귀추법을 사용하고 나서야. 귀추법을 왜 사용한다? 최선의 설명을 찾기 위해서겠죠. To find the best explanation.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구문이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 자체는 그렇게 빡세게 넣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중복도 없고 어형 변화도 없고 추가 단어도 없고 그냥 이거 배열하는 거잖아. 배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신에 아래에 있는 요 어순 자체를 어렵게 좀 헷갈리게끔 내는 패턴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약에 관련된 이 데일리는 제가 계속 출제를 할 거거든요. 출제를 할 건데 단순한 요약을 그전까지 했었더라면 앞으로는요 좀 이런 다양한 구문을 활용한 영작을 하는 걸 좀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더비교급,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작문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한 이 작문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에서 자주 나오는 구문들을 한번 짚고 갈게요. 우리 독해지문 보기 전에. 알겠죠? 잠깐 앉을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서술형에서 분출되는 구문, 구문 유형이라고 할게요. 영작할 때. 그래서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말했던 이제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 두 번째 방금 전에 봤죠? 부정어 도치구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더 비교급의 더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사실 아니다. 그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as 원급 as입니다. 비교구문. 근데 여기가 요 as 원급 as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한 단어, 뭐 as tall as 뭐 이런 게 아니라 길게 나오는 경우, 좀 길게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서술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들이거든요. 사실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은 요 5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1, 2번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오늘 아마 오히려 이거 본교재 나가는 것보다 이거 설명하느라 좀 더 바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얘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 강조구문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조구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it is의 대시라는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요 물결 자리에다가 강조할 말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말을 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물결과 땡땡땡을 합치면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됐어? 그리고 요 강조할 자리에는 명사랑 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명사나 부사. 됐어요? 대명사 포함이에요. 명사, 대명사, 부사.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부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강조구문에 대한 거는 이렇고 이 녀석을 해석하는 기본은 뭡니까? 땡땡땡이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대절이야가 바로 뭐뭐이다.
됐죠? 해석은 제가 쓰진 않을게요. 쓰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거나 기억하시거나 하시고요. 이 간격을 좀 넓힐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어 도치구문.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부정어 도치구문은 부정어가 문두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준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도치가 되는 건 뭐다? 주절이 도치가 되는 거예요. 주절이. 알겠죠? 주절.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가 지금 데일리 테스트 그거 피드백 끝났는데 방금 지금 이제 서술형 빈출구문 좀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다시. 주절이고 그리고 도치시킬 때는요. 의문문처럼 도치하는 거예요. 의문문 도치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의문문 쓰듯이 쓰는 거예요. 의문문 쓰듯이.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준부정어라고 써놓은 멘트가 있죠. 준부정어. 그렇죠? 이 준부정어에 해당하는 건요. 대부분 거의 아니다 이런 시리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rarely라든가 뭐 seldom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도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little이라든가 little도 거의 없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런 거나 아니면 only 같은 거 only도 겨우라는 뜻이니까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그래서 요런 애들 간혹 가다가 few는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few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정어와 준부정어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이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 여기 나온 애들은 전부 다 부사입니다. 부사. 근데 few는 부사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little만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정어 도치구문은 주역구에서 아주 사랑하는 그런 서술형 형태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재작년 시험에서도 이 도치구문으로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이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비격구. 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주역구가 거의 이 두 개로 서술형 먹고 살았죠. 대부분. 작년에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더비교급 쓸 때는요. 핵심은 뭐냐면 어순이에요. 어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석은 제가 안 쓸게요.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더비교급 한 개만 잘라갖고 제가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더 비교급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를 작문할 때 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면은 좀 퍼즐 맞추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비교급이라는 건 결국에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만약에 아직 쓰지 말아봐. 여기가 만약 형용사라 쳐봐. 그럼 얘는 결국 뭐야? 보어거나 수식어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보어로 쓰였다.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만 오거나 주어 동사 목적어 오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냐? 이 형식, 오 형식 됐어? 둘 중에 하나겠죠. 원래는 보어 자리가 여기인데 근데 이 더 비교급의 형태를 쓰기 위해서 이 보어를 맨 앞으로 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형용사 수식어라면은 뒤에 당연히 명사 수식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결국 이 명사는 셋 중 하나잖아. 주목보 중 하나잖아.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 명사가 주어라면 한번 이렇게 나오겠고 얘가 목적어나 보어라면 또 이렇게 나올 거고.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조합만 하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더 more money I have 이렇게 했어요.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money는 원래 위치가 여기잖아. 그렇지? 원래는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는 I have much money였어. 원래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였는데 얘를 비교급으로 바꾸면서 앞에다가 더 비교급의 형태를 쓴 거예요. 근데 much는 누굴 꾸며줘? money를 꾸며주죠.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 money가 함께 끌려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oney가 목적어고 I have가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제1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수식어는요 형용사든 부사든 수식어는요 수식해주는 녀석 근처에다 써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수식어는 수식해주는 애 근처에 쓴다가 기본입니다. 딱 하나 동사 빼고요. 그러니까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수 있잖아요. 요 경우에는 좀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됐어? 근데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기본은 뭐냐면 수식해주는 애 근처에 쓴다요. 근처에 쓴다. 자, money라는 놈을 꾸며줘야 되니까 money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more money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막 난잡하게 썼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를 쓸 때는 이 비교급의
품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구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야. 근데 이 중에서 특히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딱 두 개만 알려줄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세 개죠.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세 개는요. 첫 번째는 형용사 보어, 두 번째는 형용사 수식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부사 수식어인데 이때는 동사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럼 다시 한번 요 경우의 뒤에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아까 말했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목적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거나 이 두 가지 패턴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the more money I have가 요거죠. the more money I have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이때는 뒤에 그냥 평범하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동사는 앞으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W급 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다. 이게 만약에 어순이 헷갈린다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 어순이 헷갈리면 그냥 원래 어순으로 써봐. 더 비교급이고 나발이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원래 어순으로 쓰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비교급만 앞으로 쭉 떼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제 더 비교급이 완성됩니다. 이거 자주 나오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 볼게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형식 구조에서 쓰입니다. 오형식 구조.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등장하는 순간 오형식 구조구나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얘를 뒤로 보내서 진목적어를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가 가목적어를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때는 조건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는 think나 consider나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think, consider, make, find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보여드리면 주어 나오고 make 나오고 가목적어 이세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라는 형태. 이게 가장 흔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예요. 가장 흔한 거. 그래서 중요한 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만들어. 얘는 해석이 없죠. 뭐뭐 하게 만들죠. 뭐뭐 하는 것을. 얘가 목적어니까 을을 붙였고요. 됐니?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걸 뭐뭐 하게 만들다. 또는 consider나 think 같은 생각 하나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는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히 고2 때 좀 잘 나오는 편인데요. 어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영작적인 측면, 애초에 요 형태를 니네가 쓸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형태가 좀 더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as만급 as. 이 as만급 as는 제가 이제 왜 쓴 거냐면 일반적인 가장 기본 형태는 너네도 잘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I am as tall as you. 나는 너만큼 키가 크다. 이런 건 너무 쉽잖아, 그렇죠? 이런 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as인데 as 사이가 길 때예요, 길 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좀 잘 못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주 쉽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 I am interested in reading books 이렇게 썼어요. 나는 책 읽는 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썼어. 너무나 쉬운 문장이죠. 근데 이거를 as1급 as로 쓸 거야. 예를 들어서 너만큼 책에 있는 거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쓸 거야? 이거를 의외로 못한다는 거야. 이거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봐. 여러분 as와 as 사이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와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사들 있죠.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얘네는 품사가 뭐예요? 분사의 품사는 뭐죠? 형용사죠. 형용사. 그렇죠? 그럼 interested 과거 분사니까 형용사의 원급이 왔잖아. more나 most 안 붙었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as 하나는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I am as 그 다음에 interested 여기까지 썼어. 자, 여기까지 썼는데 문제가 뭐냐? 이 뒤를 구성을 못해요. 뒤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쉽습니다.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in reading books 써요. 그리고 남는 거 쓰면 됩니다. as you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interested라는 표현은요 전치사 in이랑은 거의 영혼의 파트너죠. 그렇죠? 내가 아까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수식어는 꾸며주는 애 근처에다가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럼 잘 봐봐. 정말 엄밀히 따지면 이 interested는 형용사거든. 형용사. in reading books 있죠. 이 덩어리.
in reading books. 얘는 뭐냐면 얘가 부사야, 부사. 이 부사가 누굴 꾸며주냐면 얘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를.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관심이 있어. 뭐에 관심이 있냐고? 이걸 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 즉 관심이 있다라는 걸 얘가 꾸며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형용사고 여기가 부사인데 다시 한번 이 부사가 얘를 수식하니까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했잖아. 수식어는 꾸민 당하는 애 근처에다가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in reading books를 여기 뒤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뒤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as와 as 사이를 보면은 우리가 기존 중등부 때 배웠던 as 원급 as 한 단어 as 이게 아니라 interested in reading books 이렇게 여러 단어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겠죠. 뒷부분에 너만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됐냐? 그러니까 as 원급 as를 쓸 때 아까처럼 중간에 많이 나오는 경우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 분사가 많이 나와. 분사가 지금처럼요. 알겠냐? 왜냐면 분사는 이렇게 짝꿍이 있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니네 그런 거 있잖아. satisfied 뒤에는 보통 뭘 많이 쓰죠? satisfied? with 이런 식으로 짝꿍이 많잖아. 전치사 짝꿍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as가 길어질 때 사이가 길어질 때 분사 플러스 전치사의 형태로서 많이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쓰라고요? 일단 앞에 as 붙여주고 형용사 원급이니까 그리고 짝꿍들 다 제대로 써주고 남는 자리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를 잘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이 있었어. 주역구는 아닌데 이게 가좌고 2학년에서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때 뭐가 나왔었냐면 be concerned about을 활용하는 영작이 나온 적이 있었어. be concerned about.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썼냐면은 be concerned about이라고 쓰면 쓸 수 있거든. 근데 여기다가 as를 쓰라고 하니까 애들이 멘탈이 나간 거야. 막 이상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as 쓰고 concerned about 명사 쓰고 그 다음에 as에 명사 쓰면 그만인 건데 지금 내가 쓴 것처럼. 근데 이거를 구성을 못해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지금 이 5가지가 다시 한번 고등부 서술형에서 빈출되는 구문 유형이라고 썼는데 이 5가지가 왜 시험에 많이 나오겠냐? 왜 많이 나오겠냐?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 되겠죠.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 그럼 애들이 왜 많이 틀리겠어요 이거를요? 헷갈리는 요소가 분명히 하나씩 있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말한다. 강조구문은요. 뭔가 너네가 강조구문이나 도치구문 우리가 합쳐서 특수구문이라잖아. 특수구문. 이 특수구문류를요. 어법 시간에 막 깊이 있게 배운 적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 교과서로 따지면 이게 언제 나오냐? 중3 2학기 때 나오거든. 중3 2학기 그것도 기말고사 시즌에 나와. 얘네가 중3 2학기 기말 때 누가 공부해? 누가 공부해? 다 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네만 나오면은 뭔가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고등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제대로 배워본 적도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활용해서 영작을 내는 거고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나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아까 말했죠. 애초에 쓰는 게 헷갈리고 얘도 짧은 버전만 많이 봤지 긴 버전을 많이 안 봤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아예 몰라. 그냥 아예 쓸 줄 자체를 몰라.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5가지가 서술형에서 단골로 나오는 녀석들 모음이다. 그 중에서 쌤이 뭘 낸 거야? 오늘 이거 2개 낸 거야. 이거 2개. 알았냐?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 데일리 요약형으로 낼 때는요. 조건은 오늘처럼 할 거예요. 조건은요. 어형 변화를 이제 되도록 안 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순서 배열류로 이제 문제를 낼 건데 그때 이런 다양한 구문을 활용해서 요약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는데 틀릴 때 여러분이 뭐 때문에 틀렸는지만 좀 잘 확인하시면 돼요. 이 구문 때문에 틀린 건지 아니면 딴 거에서 틀렸는지 이런 것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리 교재를 오늘 다뭐 진도 나갈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 좀 여러분이 좀 하면서 어려웠다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이 4.0 트리에 일단 답은 제가 다 불러줄게요. 정답 다 불러줄 테니까 3번부터 8번까지 한번 채점해보자. 채점. 얘네가 푼 게 맞는가. 혹시 지난번에 1, 2번 다 맞은 사람들 손 들어봐. 1, 2번 2개 있을 때. 꽤 많이 있네. 오케이, 알았어요. 자, 3번부터 8번까지 과연 다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에 이거 좀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4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1번, 그 다음에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5번입니다. 혹시 1에서 8번까지 다 맞은 사람 손 번쩍. 한 명이요? 아, 네, 정말. 자, 하면서 좀 어디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뭐 문제풀이도 좋고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어려웠다 하는 거. 제가 한 두 지문 정도만 해설해 드릴게요. 3번, 5번, 6번. 너무 다양한데? 3번, 5번, 6번. 일단 3번부터 보자 그러면. 자, 그럼 아까 이 3번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좀 어려웠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내용이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문제풀이가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어려웠던 건지. 내용이 어려우니까 단어에 붙이면 안 됐어요. 아, 내용이 어려워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뭐 매번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거의 지겹도록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언제나 독해 구조는요, 크게 나누자면 도입, 주제, 부연으로 되어 있다. 됐어? 이 3단 구조라고 했습니다. 독해를 읽을 때는요. 물론 도입과 주제가 한 방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연 설명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다? 대부분의 독해 구조는요,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됐어? 자, 그러면 당연히 도입부, 글의 첫 문장이겠죠. 글의 첫 문장이 하는 역할은 바로 소재를 제시하는 거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첫 문장은 진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문장은. 됐어? 자, 근데 참 공교롭게도 수능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 이제 평가원에서도 알아요. 애들이 첫 문장은 진짜 제대로 해석하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해석을 좀 이제 좀 등한시하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평가원에서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내냐? 대입하는 문제 있죠. 20에서 24번까지 문제를 낼 때 첫 문장을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첫 문장. 이게 무슨 글인지도 모르게 해야지 하면서 겁나 추상적이고 비유적이고 전문 용어 같은 걸 사용해서 첫 문장에 깔아버려요.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해줄게. 니네가 그러면 첫 문장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게 파악될 때까지는 각 잡고 해석을 해야 돼요. 됐어? 선생님, 저는 첫 문장부터 끝날 때까지 실컷 다 구문독해 하면서 제대로 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긴 문제죠. 나의 독해 실력이 문제거나 아니면은 이제 번역하는 능력이 문제거나 어휘력이 문제거나 이제 다른 쪽에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쪽의 문제. 알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 The link, 연관성이래요. Between food consumption, 음식 소비랑 and lifestyles, 어떤 생활 양식인데 이러한 생활 양식입니다. 됐죠? Define in relation to social hierarchies. 자, 그러면 사회적 계층과 이게 이제 아마 A번에 나왔던 거죠. 요거는 잠깐 생략하고요.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사회적 빈칸과 관련해서 정의된 생활 양식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가 관련성인데 그럼 당연히 between A and B에 나와 있는 A와 B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오케이? 이 A, B가 바로 뭐냐? 이 글의 주요 소재인 거야. 알겠죠? 얘들아, A와 B의 차이점은 또는 A와 B의 공통점은 A와 B의 관련성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다시 한번 뭐야? 소재는 A와 B예요. A와 B. 그럼 A와 B를 비교하든 대조하든 어쨌든 간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는 거야. 됐어? 글 전개 방식이. 여기서는 연관성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A랑 B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A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음식이야. 음식 소비야. 음식 소비 정확하게는. 그리고 B 같은 건 뭡니까? 생활 양식이라고 했는데 생활 양식이라는 말만으로 조금 애매하죠. 사회적 빈칸과 관련이 있다고 정의되는 생활 양식이랍니다. 아직 뭔지 몰라. 그러면 주요 소재는 음식과 생활 양식인데 뭐에 대한 생활 양식인지는 아직 모르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이 연관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답니다. 16세기 이후에 발전했대요. 그럼 음식이랑 뭐의 관련성인지를 봐야겠는데 다음 내용 보자면 The
of quality. 자, 품질에 대한 동기가 더 명확해졌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질이라는 건 당연히 뭐 음식에 대한 품질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아직 B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좀 더, 아까 여기 위에 B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여기 B에 대한 단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좀 더 볼게요. 자, 소비자들은요, take for granted 대시라고 나왔죠? 대절이야를 당연히 여기다 라는 겁니다. 원래는 목적어를 여기다가 쓰는 건데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뺀 거예요. 알겠죠? 자, 소비자들은 이제 당연하게 여겼대. 뭐를? 대절을요. 대절이 뭔데? The domain of social privilege expressed. 여기 단서 나오네요. privilege. 됐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A번의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hierarchies라고요. 됐어요? 바로 뭡니까? 사회적 계층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privilege는 뭐예요? 사회적 특권이잖아. 특권. 그렇죠? 위에서 뭐라 나왔어? social로 나왔죠. 그렇죠? 여기도 어떻게 나왔어요? social로 나왔잖아.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특권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A번의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회적 특권의 영역이 그러면 음식이랑 사회 계층 간의 관련성을 말하는 거겠네요. 사회 계층. 됐어? 자, 이것이 표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다. 이건 잠깐 구문을 보자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itself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뒤를 보면은요. in the right or duty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목적격 보어로 봐도 되고요. 부사로 봐도 됩니다. 이건 뭐 크게 상관없어요. 어쨌든 사회적 특권의 영역이 표현할 때 자신을 어떠한 상태로요? right or duty로요. 그러니까 뭔가 권리 또는 의무로 지금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냐면요. to obtain food products of ever higher quality.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어떤 품질의 식품을 구하기 위해서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래 패러프레이징을 해놨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음식이랑 이 사회적 계층, 그러니까 사회적 특권이라는 거랑 뭔가 좀 관련이 있구나. 즉, 이 음식의 높은 품질은 계층,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됐어요? 혹시 캐비어 먹어본 사람 있냐? 캐비어? 없어요? 저거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세계 3대 진미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버섯이랑 뭐 그 상어 알이랑 뭐 있잖아. 아무튼간.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한 거.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다.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내 주변에 내 아는 그 후배가 요리사인데요. 그 캐비어 내가 궁금해서 맛이 어떠냐 하니까 그 친구식 표현으로 말할게요. 개맛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식 표현으로는요. 막 비린맛 나고 막 그렇대요. 근데 아무튼간 그게 그 이제 약간 우리가 그렇게 좀 3대 진미 막 이러면은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음식이잖아요. 그렇잖아. 저런 거는 막 어떤 사람들이 대체 먹는 거야?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녀석 자체가 사회적 계층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할 때는요. 저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저 20살 전까지요.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말고 미역국에 들어간 소고기 이런 거 말고 진짜 스테이크 있잖아. 이런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막 비싼 호텔, 신라 호텔 같은데 신라 호텔 뭐 8선 아니면은 뭐 저거 뭐냐 뭐 그런 뭐 망고 빙수 그거 유명하던데 신라 호텔에 빙수 하나가 뭐 얼마랬지? 뭐 7, 8만 원인가? 맞나? 뭐 빙수 하나가 그렇대요. 설빙 가면 한 10,000원이면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이런 건 대체 어떤 사람들이 먹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음식의 품질과 사회적 계층이 관련성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 소비자들은 그걸 다 이제 인정하고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핵심 소재는 다 파악했거든요. 결국에는 음식의 품질이 높으면은 그거는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구나. 요 정도. 됐어? 여기까지 파악이 됐죠.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볼게요. However, 그러나 여전히 연관성이 있대.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요,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역접이 아니에요. 여러분, however가 역접의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조의 뜻도 있어요. 강조의 뜻. 그러니까 강조의 뜻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앞 내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관련성이 있대잖아. 또 관련성이란 말 나왔으니까 A and B로 나와야겠죠. 봐봐. 그럼 여기 between A 나왔고 여기 B 나왔잖아. 그렇죠? 얘와 얘 사이에 관련성이 여전히 있대. A는 뭔데요?